홍다통통. 종이 울리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어?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휘둥그레지자 그림자는 검은 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두 눈을 쓱 가리며 말했다. 수고가 많네. 잠시 쉬도록 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르바이트생은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뭐야? 이 요상한 가게는? 남자아이는 밤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벽시계를 보며 투덜댔다. 한밤중인데 왜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문 안 닫아? 여긴 편의점이야.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지. 24시간? 남자아이의 얼굴 생김새는 기껏해야 12살인데 생활 한복을 입고 뒷짐을 지고 팔자 걸음을 걷는 것이 할아버지 느낌 같아서 참 기이했다. 영 별로야. 오밤중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놓고 사람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지 말이야. 남자아이는 수십 종류의 물건들이 빼곡히 진열된 편의점 가판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도대체 여긴 뭐 하는 곳이야? 닭튀김에, 바나나에, 맥주에, 기저귀에, 팬티에, 감기약까지 판다고? 문구는 문구점에서 팔고 음식은 음식점에서 팔아야지. 아유, 정신없어. 그때였다. 언제부턴가 돌아가고 있던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그 안을 들여다본 남자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특이한 걸 발견했다. 차, 이건 또 뭐람? 삼각김밥? 자고로 김밥은 바싹 구운 돌김에 쌀밥과 채소를 가득 넣고 대나무빨로 돌돌 말아서 송송 썰어 먹어야 제맛인데. 투덜거리는 입과 달리 남자아이의 손은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있었다. 솔솔 풍겨오는 참기름 냄새에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이거 껍질은 어떻게 까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라고? 비닐 모서리를 붙잡고 이리저리 당겨보던 남자아이는 결국 포장을 반으로 찢어 먹고 말았다. 남자아이는 밖으로 드러난 검은 김과 하얀 밥을 한 입, 앙, 베어 물어 보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이 거기 다 있었다. 삼각김밥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 친구가 있지. 그림자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야,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건가? 이 편의점이라는 가게는 지상 천국인 것 같네. 자, 맛보기 끝났으면 이제 갈 시간이야. 개업 준비를 해야지. 그림자는 남자아이를 끌고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한 손에는 삼각김밥을, 한 손에는 컵라면을 끌어안은 채 놓을 줄을 몰랐다. 편의점의 마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 잠깐만. 한 개만 더. 한 입만 더. 진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연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모가 외국에서 사다 준 한정판 캐릭터 키링이 쉬는 시간에 없어진 것이다. 나연이는 짝인 시호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시호야, 너도 보지 않았어? 너도 봤잖아, 응?
시온은 고개를 저었다.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자, 나연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응? 친구들은 못 봤다고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있었는데. 시온은 서랍에서 교과서를 꺼내 얌전히 수업 준비를 했다. 아무도 몰랐다. 나연이의 키링이 시오의 서랍 깊숙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오는 가끔 남의 물건을 슬쩍하곤 했다. 나 다녀올게.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쁠 때 아빠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거나 안녕히 계세요.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 상자에 들어있는 딱지 한 개를 가져오거나 비 오는 날 학원 우산통에 꽂혀있는 새 우산을 들고 오거나 하는 시기였다. 엄마가 장난감을 안 사주는 것도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시온은 몰래 훔칠 때의 그 긴장감이 좋았다. 들키거나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평소 그렇게 꼬박꼬박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가끔 하는 일탈이 더 재밌는지도 몰랐다. 무인 편의점. 키링 도둑질을 들키지 않고 무사히 하교하던 길. 시온은 새로 생긴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다. 무인 편의점. 귀찮게 구는 주인이 없어요. 카드 안 찍어도 되는 거야? 시오의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시오는 손바닥 모양이 그려진 인식 장치를 보며 눈을 빛냈다. 체크카드를 찍고 출입했다가는 만약의 경우 결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긴 손바닥만 눌러주면 되는 모양이었다. 행운인데? 편의점에 들어간 시오는 뭘 살지가 아니라 뭘 훔칠지 고민했다. 전에도 무인 가게에서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시온은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에 홀린 듯 걸음을 옮겼다. 무인 계산대 뒤쪽에 널찍하게 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커다란 보온 진열대는 바삭하게 튀겨 치즈가루를 솔솔 뿌린 닭다리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닭사온 백점불패 뿌링뿌링 치킨?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팻말 아래에 깨알같이 적힌 글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주의사항. 닭싸움에서 100번 이기기 전까지 다리를 내릴 수 없음? 그럼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닭싸움 하면서 하라는 말이야? 에이, 됐어! 시온은 고개를 저으며 다음 진열대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돈을 10배로 불려주는 붕어빵! 차례였다. 노릇노릇 구워진 반죽 아래로 통통하고 검은 팥소가 비쳐 보이는 붕어빵이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빠끔거리고 있었다. 마치 돈을 달라는 것처럼. 10배? 한번 해볼까? 시오가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자 붕어빵은 얼른 달라는 듯 개걸스럽게 입을 벌렸다. 동전을 물려주기 직전 시오는 팻말을 다시 한번 보았다. 불려주는 과 붕어빵 사이에 아주 연한 글씨로 사기꾼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오, 자칫하다간 돈 날릴 뻔했네. 그 순간 치킨 냄새보다 100배는 더 강렬한 냄새가 풍겨왔다. 살짝 탄 듯이 달콤한 캐러멜 향기. 우와, 시컹크 뿡뿡 너로구나. 군고구마? 은박지로 쌓인 군고구마들이 맥반석 화로에서 뜨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안에는 다디단 즙이 꿀처럼 배어나와 껍질까지 축축이
적시고 있었다. 시호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홀랑 마음을 뺏겨버렸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걸 먹고 말겠어. 요, 좋아. 파이팅이 넘치는 어린이로군. 응? 무인 가게라더니 누가 보고 있었나 보다. 자, 내기를 하지. 아무거나 게임을 하나에서 날 이기면 군고구마를 줄게. 콜. 그럼 초성 게임으로 해. 뭔 상? 갈피를 잡지 못하는 스피커를 향해 시호는 인내심 있게 초성 게임의 규칙을 설명했다. 맨 앞 자음만 듣고 단어를 맞히는 거라고. 스피커가 사자성어 문제를 내기로 했고 시호가 3번 안에 맞히면 이기는 걸로 하기로 했다. 자, 맞춰봐. 이응, 지읒, 시옷, 지. 시호는 당황했다. 국어 시험에서 매번 90점 이상을 받기에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초성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단어 조합만 생각났다. 잠깐만. 인정사정? 땡. 우주시장. 땡땡. 요즘 성적. 땡땡땡. 이건 연습 게임이었어. 이제 본 게임 해요. 시호는 치사한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렸다. 다행히 스피커도 문제 내는데 재미를 들였는지 군말 없이 2번째 문제를 냈다. 기억, 시옷, 시옷. 감귤추수. 고기천사? 긴급청소. 3번 끝. 나의 승리. 야호! 스피커가 기뻐하는 사이 시호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군고구마 한 개를 주머니에 쏙 넣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역지사지였어. 2번째 문제의 답은 개과천선이고. 스피커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시호는 천진난만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충 맞장구를 쳐준 후 공손하게 인사까지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오늘도 성공. 뜨거워. 맛있겠다. 시호는 뜨거워진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군고구마를 까먹었다. 돈을 안 내고 먹는 고구마는 그야말로 꿀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만큼이나 달달했다.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 다음날 오후 시호는 엄살을 부리며 보건실로 들어갔다. 어머, 그래? 어떡하지? 선생님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겉옷을 걸치며 외출 준비를 하던 보건선생님이 시호를 보고 난처해했다. 시호가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자 보일 듯 말 듯 살짝 까진 상처가 드러났다. 선생님은 소독약 묻힌 거즈로 상처를 슥슥 닦아주었다. 자, 됐어. 다행히 덧날 일은 없겠다. 연고랑 밴드 어디 있는지 알지? 혼자 하고 갈 수 있겠니? 네. 시호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은 시호를 보건실에 두고 바람같이 나갔다. 시호는 씩 웃었다. 매주 수요일 보건 선생님은 회의에 가느라 보건실을 비웠다. 시호가 노린 게 그거였다. 어디 보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 시호는 교사 책상 뒤에 있는 찬장을 열었다. 군것질을 좋아하는 보건 선생님은 비싸고 맛있는 간식거리들을 그곳에 잔뜩 쟁여놓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 시호가 찾아낸 보물은 고급스러운 수제 초콜릿이 담긴 하트 모양 금박 상자였다. 이런 건 하나씩 빼먹어도 못 알아차리겠네. 시호는 헤이즐넛이 올라간 밀크 초콜릿을 입에 쏙 던져 넣었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시호는 입안에 남은 초콜릿 맛을 음미하며 교실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교과서를 편 순간
엉덩이 사이에서 폭탄 같은 것이 터져나왔다.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의 시선이 시오를 향했다. 시오는 헛기침하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낀 것처럼 연기하려고 했지만 냄새를 감출 수는 없었다. 구린내. 야, 시오다 시오! 유시오가 방귀 꼈어! 엉덩이를 이리 틀고 저리 틀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스컹크 냄새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가 시오에게서 풍기기 시작했다. 냄새가 너무 심해. 똥 싼 거 아니야? 시오의 짝 나연이가 코를 틀어막으며 혼잣말했다. 시오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졌다. 조용 조용. 다들 앞에 보고 앉아. 어서. 교탁을 두드리며 말하는 선생님조차도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럴만도 했다. 도저히 가시지 않는 스컹크 냄새 때문에 시오조차 숨쉬기 힘들었으니까. 예전에도 방귀를 자주 뀌었니?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시오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항문외과 병원도 벽에 붙어있는 엉덩이와 항문 그림도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냄새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냥 애교 있게 그린 정도? 엄마가 끼어들어 조잘조잘 대답했다. 시오는 엄마가 제발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다. 병원에 안 가겠다는 시오를 어디 아픈 게 틀림없다며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엄마였으니까. 시오의 스컹크 방귀는 갈수록 더 잦아지고 더 지독해져서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엄마와 특별 면담까지 했었다. 시오의 방귀 냄새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어디 한번 살펴볼까? 여기 엎드려 볼래? 의사 선생님은 평범한 침대에 시오를 엎드리게 하고는 신중하게 진찰하기 시작했다. 뭐 특별히 많이 먹은 음식이 있니? 매운 마늘이나 양파라든가 섬유질 많은 보리밥이나 고구마라든가? 그런 건... 없다고 말하려던 시오의 머릿속에 문득 편의점에서 훔쳐먹은 스컹크 뽕뽕 너로구나 군고구마가 떠올랐다. 어쩐지 특이한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 고구마에 무슨 특수 성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고구마요! 고구마가 문제였나 봐요! 힘차게 외친 순간 시오의 항문에서 붕! 가스가 폭발했다. 하필이면 엉덩이 바로 앞에 얼굴을 대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직격탄을 맞았다. 의사 선생님은 상상도 못할 끔찍한 구린내에 비틀거리더니 급기야 눈에 초점을 잃으면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 선생님! 깜짝 놀란 엄마와 간호사 선생님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이건 정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날 방귀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책임지라고요. 시오는 무인 편의점 스피커에 항의하고 있었다. 내가 왜 책임져야 하지? 나는 그 군고구마를 너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건 그러니까. 시오는 말문이 막혔다. 네 방귀가 지독해진 이유가 정말 군고구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뭔데요? 잘 생각해봐. 어떤 때 방귀가 나왔는지. 기억을 더듬던 시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보건실에서 초콜릿을 훔쳤을 때, 학교 앞에 세워둔 남의 자전거를 탔을 때, 병원 대기실 콘센트에 꽂힌 휴대폰 충전기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스컹크 방귀가 나왔었다. 그 지독한 냄새는 고구마가 소화되면서 나는 게 아니야. 네 양심이 썩어가는 냄새일 뿐. 이것 봐.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훔친 물건들의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진심으로 사과해. 앞으로도 계속 그 구린내를 풍기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아무 말 못하고 편의점을 나온 시오는 한동안 그곳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시오가 스피커를 다시 대면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시오는 스피커 앞으로 걸어가 대뜸 돼지 저금통을 내밀었다. 이게 뭐지? 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양심을 깨끗이 청소하려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시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오는 엄마와 담임 선생님에게 그동안의 절도 사실을 고백했다. 엄마도 선생님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곧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시오는 절도 피해자인 친구, 선생님,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훔친 물건을 돌려주었다. 이미 먹어버리거나 써버린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보상해 주었고 시오도 용돈을 덜어 보탰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시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스피커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장난해? 그 군고구마가 하나에 얼마짜린 줄 알아? 대항해 시대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폴리네시아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받아온 아주 특수한 종자로 최소 1,000만... 아휴... 됐다. 스피커는 말을 도중에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다. 시오가 거의 울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떡해요? 이게 진짜 내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발을 동동 구르는 시오를 보고 스피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금통은 도로 가져가. 대신 다른 걸 받을게. 어떤 거요? 앞으로는 결코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네 약속. 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무인 계산대 위에 여태껏 없던 물건이 새롭게 나타났다. 작은 꽃 그림이 그려진 껌 한 통이었다. 그 껌을 씹으면 스컹크 방귀가 멈출 거야. 시오는 포장지를 벗기고 껌을 입에 넣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 폭 파묻힌 것처럼 산뜻하고 풍성한 꽃향기가 입안에 가득 찼다. 저게 뭐지? 엄마와 장을 보던 시오는 자율 포장대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길쭉한 여성용 가죽 지갑이었다. 시오야, 얼른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독촉했다. 시오는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졌다. 그러나 시오는 금세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잖아. 잠깐만요, 엄마. 시오는 엄마에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마트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는 게 보였다. 장지갑인데요. 색깔은 검은색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방송 좀 해줘봐요. 에? 저기 찾으시는 지갑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시오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시오가 지갑을 보여주자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아이고, 맞네. 맞아. 할머니는 시오가 건네준 지갑을 품에 꼭 끌어안더니 눈물을 글썽거렸다. 할머니는 시오에게 감사의 표시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려고 했다. 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꼭. 그날 시오는 알게 됐다. 도둑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재미있고 짜릿한 게 존재하다는 걸. 그건 바로 착한 일, 정직한 일, 훌륭한 일을 하고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걸 이뤄낸 순간 시오의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자꾸 훔치고 싶어져요.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어서 이상한 무인 편의점으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날 지켜줘 레이저 핫바. 골목길에 서 있는 진돗개, 으르렁거리는 진돗개 때문에 대영이는 늘 그 길을 지나기가 너무 무서워요. 오죽하면 엄마가 대영이 뒤를 졸졸 따라와서 대영이를 지켜주는 일도 많이 생겼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대영이에겐 어마무시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상한 무인 편의점에서 구입한 레이저 핫바. 날 지켜줘 레이저 핫바로 인해 대영이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대영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물 젤리. 채윤이는 다이아몬드 물 젤리를 사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치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꽁꽁 아픈 걸 숨기고 입도 꾹 가리고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던 채윤이. 채윤이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물 젤리를 만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채윤이에게 어떤 모험이 나타날까요? 스컹크 뿡뿡 군 고구마.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죠. 이야기의 주인공 시오는 무인 편의점에서도 군고구마를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시오가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할 때마다 스컹크 냄새처럼 방구 냄새가 뿡! 정정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은 시오는 이 다음부터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시오가 어떻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순간이동 번개몬 빵. 지각쟁이 하연이는 학교에서도 아주 유명한 친구였어요. 왜냐고요? 늘 지각을 했으니까요. 하연이는 항상 늦잠 자는 게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지각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을 해도 항상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연이 앞에 번개몬빵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무인 편의점 앞에서 말이에요. 번개몬빵을 사서 지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연이 자신의 의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감 뿜뿜 보조 배터리.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혼자 세수를 한다거나 머리를 감을 때나 잠자기 전에 문득 그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우리 다운이도 딱 그랬어요. 자려고만 하면 무서운 얼굴이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는. 다운이는 자신감 뿜뿜 보조 배터리를 만나고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게 돼요. 무한 메뉴 진수성찬 삼각김밥. 다유리의 소원은 엄마와 함께 마음 편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유리는 엄마에게 자꾸만 툴툴 거리게 되죠.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다유리는 편의점에서 무한 메뉴 진수성찬 삼각김밥을 만나게 돼요. 그 뒤로 다유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다유리와 엄마는 어떤 관계 회복을 했을까요? 새치어 달변과 불맛 볶음면. 친구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혼자 연습할 때나 가족 앞에서는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발표를 할 때나 책을 읽어야 할 때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결이도 그랬어요. 한결이는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바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고민을 하고 있던 한결이에게도 이상한 무인 편의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결이는 그곳에서 새치어 달변과 불맛 볶음면을 먹게 돼요. 그러자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과연 한결이는 발표를 잘 마쳤을까요? 자, 친구들, 이상한 무인 편의점은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죠.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놀라움과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오늘 이야기 외에도 다른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상한 무인 편의점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